안녕하세요. 정리해주는 남자입니다. 2021년도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하얀색을 의미하는 신, 소를 의미하는 축, 해서 하얀 소의 해라고 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의 의미는 금연, 성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 한 해는 열심히 일을 하라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 휴일이 67일이었는데 올해는 64일이라고 하네요. 6월에 현충일, 8월에 광복절, 10월은 무려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전부 다 주말과 겹친다는 이 슬픈 소식. 2021년 신축년은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해야 하는 해일까요? 흐흐. 자, 그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1. 주택 청약 관련 제도. 2021년부터 청약 관련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달라집니다. 특별 공급 관련해서 청약과 관련한 까다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대신 청약 도전의 문턱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서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 물량의 비중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분양권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내년부터는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네요. 사전 청약 제도는 본 청약에 앞서 미리 당첨자를 선정해 두는 제도로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6만 가구가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 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중 분양 가격이 인근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주택 관련 많은 세금 규정들이 바뀝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되고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해서 주택 청약 및 매매를 하실 때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내년 2021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대입 전형이 간소화되고 정시 확대 권고로 인한 기대가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대입 전형 구조, 수능 체제 개편 및 학종 공정성 제고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첫째,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네요. 문이과 통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두 개의 그림으로 설명되겠네요.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고 하지만 실제 달라지는 점을 요약하면 자신의 계열을 떠나서 선택 과목을 고를 수 있고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 도입만 있을 뿐 큰 차이점은 없다고 합니다. 그 외 수시 적성고사 폐지, 면접 비중 축소 및 블라인드 면접 도입, 수능 제2외국어 한문 절대평가 도입,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성적표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모두 기재될 예정입니다.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은 등급만 기재됩니다. 3. 최저임금 8,720원. 올해는 2019년도 대비 2.9% 인상이 됐었죠. 내년은 1.5%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분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런 상황과 민생 안정을 위해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2020년 시급 8,590원 기준으로 월급은 179만 5,310원이었습니다. 1.5%가 인상되는 내년의 월급은 182만 2,480원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4. 공무원 시험. 2021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 인원은 16,140명 정도 충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필시 시험 일정이 빨라집니다. 2021년부터는 지방직 공무원 중복 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또한 7급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은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고 한국사 과목 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또한 통신, 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이 폐지된다고 하네요. 5. 최저생계비 2021년 최저생계비는 2020년 대비해서 1인 가구 기준 4만 2,383원이 증가한 109만 6,699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6. 국민연금 추후납부 개정안 통과로 추납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실직이나 폐업, 주부로 경력 단절 등을 사유로 가입이 제외된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재테크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7개월 가입하고 납부하지 않다가 283개월치 보험료 4,329만 원을 내고 월 78만 1,600원씩 연금을 받게 된 50세 국민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향후 6년만 연금을 받아도 추납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고 하네요. 실제 2019년 추납 사례를 보시면 10년 이상이 15,000명 이상, 20년 이상이 500명 이상으로 실제로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 사는 A49씨가 241개월치 건보료 1억 150만 원을 한 방에 추납해 노후 연금을 3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올렸다. 경기도 용인시 B60씨는 286개월치 보험료 2,600만 원을 추납해 노후 연금이 0원에서 45만 7천 원이 됐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이러한 추납 제도를 악용할 수 없으니 참 좋네요. 7. 안전속도 5030 시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은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실시됩니다. 기존 60km에서 50km로 속도 하향에 대해서 실증 조사를 해본 결과 시간 차이는 크게 없고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체증 또한 없었다고 하네요. 8. 개인 택시 자격 조건 완화. 기존까지는 개인 택시를 하려면 다음과 같이 자격이 까다로웠는데 2021년 이후로는 개인 택시 자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비스까지 완화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참 걱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